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있는 안영복해산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섬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는 지도로 보기에는 아주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영해로 두 섬이 연결돼 있지 못해서 러시아나 일본의 배와 항공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23일 오전 9시 1분경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50조기 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에 걸쳐 무단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크로아미에서 제작하였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러시아 군용기는 물론이고 타국의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최초의 사건인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자신들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O-50 항공기가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한국의 영공이 아닌 지역을 지나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는 한국이 주장할 수 없는 비영의 비영공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는 우리의 바다 즉 영해가 아닙니다. 독도와 울릉도 해안으로부터 약 12해리 정도까지만 대한민국의 영해이므로 그 사이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인공섬을 만들어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영해로 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됩니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지로부터 12해리 즉 22km가량 육지로부터 떨어진 곳은 모두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 남해안인 제주도와 거제도 사이는 마치 내해처럼 대한민국이 전용적인 바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반면 강원도 해안가와 울릉도 사이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는 서로 영해로 맞닿아 있지 못해서 해외선 박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 동해안의 어장을 자유자재로 이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주해협은 추자도, 거문도, 대관탈도, 소관탈도 같은 자그마한 섬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이어져 있어서 영해로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의 선박들이 제주해협을 마음껏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도 내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해저 지형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안영복 해산인데요. 안영복은 17세기 조선의 평범한 어부였으나 일본에 강력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여 국제적인 소유권을 인정받게 한 대단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안영복 해산은 울릉도 동방 약 40km 지점에 있는 해산으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있는데요. 안영복 해산일에 인공섬을 만들게 되면 울릉도와 동해 사이를 메꾸는 영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돼 서일본이나 러시아 혹은 중국의 배들이 우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자유롭게 관통할 수 없게 됩니다. 만들 수 있는 인공섬의 형태는 영국에서 19세기에 많이 만들어진 인공섬 요새와 같은 구조물을 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에는 콘크리트와 벽돌로 만들어진 수많은 인공섬 요새들이 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솔렌트의 근해에 위치한 노맨스포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동그란 도너츠 모양으로 만든 구조물로 내부에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썰룸과 지상에는 동그란 트랙이 있어서 상주하는 인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섬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요새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영국의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에는 수많은 해양 요새들이 인공섬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 북서유럽 국가들과 협업하여 공항도로 인공농업지구가 갖추어진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섬은 2027년까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해상 풍력 전력 장치가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인근 국가의 수많은 가정의 친환경 전력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공섬이 섬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식생이 자라나고 주민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국식 해상요새 구조물을 안영복 해산 위에 건설을 하게 된다면 가장 알맞은 인공섬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인공섬 주변으로는 플로팅 아일랜드라는 수면 위에 떠있는 해상 구조물도 만들 수 있는데요. 플로팅 아일랜드는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건축 분야에서 적극 활용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독도와 울릉도 근해에 인공해상 도시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많은 비용과 여론 조성 실패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안영복 해산에 지어질 인공섬을 중심으로 기초를 세우고 그 주변으로 플로팅 아일랜드를 만들게 된다면 독도와 울릉도를 오가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테마 공간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안영복해산에 새롭게 만들어질 인공섬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해가 설정되어 이웃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자기 집 드나들듯 왕래하며 함부로 할 수 없는 영해와 영공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게 될 인공섬에서는 해양 심층수 취수나 광물자원 채굴 등을 할 수 있고 어민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섬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해서 섬 내부의 민간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해양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섬의 개수가 세계적으로 많은 수준이며 해안선의 길이 역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변의 열강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특성상 주요 전략적 거점에 인공섬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부디 인공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여론 조성이 잘 돼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토를 잘 지켜나가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의 대마도섬 인근에 위치한 조그만한 대한민국령 섬에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침략을 차단할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최근 들어 일본의 국토 침탈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어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일본의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 한반도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떡하니 갖다 둔다든가 우리나라 남해 근해에서 우리나라 구축함선을 폭파하기 위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다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으며 일본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국이나 적국을 다루듯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경제력과 국력은 너무도 강하고 외교력이 막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련의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섬들의 요새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일본의 대마도 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랍니다. 바로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국도섬인데요. 일본의 대마도 섬과 마주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현재는 통영시에서 무려 2시간이 걸리는 아주 외딴 섬인데요. 국도섬은 고려시대부터 역사책에 기록됐으며 임진왜란 때 화살을 만들어 수군에 공급을 하던 섬이라고 합니다. 또 고려말 무신 서른 장군이 이 섬을 이상향이라고 칭하고 국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할 정도로 작지만 풍부한 식생이 갖춰진 멋진 섬이라고 합니다. 얼핏 위성사진으로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나 몇 가구 살지 않는 섬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섬에는 무려 4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신흥 종교단체인 청호 일신회라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섬으로 서수련자, 고시생 등이 기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가 특정 종단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는 그제서 신흥 종교단체가 섬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런지 섬의 곳곳이 외딴 섬답지 않게 아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산책로나 탐방로 그리고 근처 섬을 건너는 구름다리까지 갖춰져 있을 정도로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듬뿍 담긴 섬입니다. 이 섬은 한반도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녹조 현상이 없고 독특한 어장 덕분에 낚시 관광객들의 관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답지 않게 인근 해상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함 공격 능력이 있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남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구축함선을 공격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국도섬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건설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000평 정도를 바다를 메워 항구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임에도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섬은 일본의 대마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서 국가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섬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해양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전진 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만들어지게 될 국도항에는 일본과의 영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30m 규모로 해경부두가 여객용 부두와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섬에 해경부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한해협에서 일본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출동 시간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한해협 부근은 중국 국적의 어선들이 대거 울릉도와 독도로 진출해서 불법 어업 활동을 하러 가는 길목에 있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국도섬에 해경 선박이 정박 가능한 항구가 들어선다면 훌륭하게 단속 활동을 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기상악화시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유사 사태를 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 일본이나 해외 세력에 의한 국지도발 사태가 있으면 이러한 국가관리 연안항이 우리 영해와 영토를 지키는 전진기지로서 대단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도섬 대부분은 특정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안항 1000평의 새로운 대지가 조성되면 국유지로서 사유화된 섬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공성이 확보된 섬으로서 온 국민이 즐겨 찾는 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이웃 국가들은 꾸준한 군비 증강을 시도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국민을 무기력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국토 전략적 관점으로 우리의 섬들을 요새화한다면 그 어느 국가도 범접하지 못할 위대한 슈퍼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도섬뿐 아니라 통영시 홍도를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도섬이 어디이냐고요? 현재 국도섬 국가관리 연안항 조성 사업은 원래 2020년까지 완공됐어야 할 사업이지만 사업성이 매우 부족하다. 고 평가받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매번 탈락하여 결국에는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예비타당성 면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설령 추진된다 하더라도 국도섬의 다수는 특정 종단이 소유하고 있어 특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도섬을 대신해서 대마도와 더 가까운 홍도섬 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홍도섬은 국도섬보다 더욱 대마도 섬 앞에 위치한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해의 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섬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본과 가까운 섬입니다. 홍도섬에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근대식 등대가 있는 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무인도로 외로운 섬입니다. 하지만 독도처럼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여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 후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가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디 하루속히 국도섬이던 통영 홍도던 제도를 개선하여 조기 추진되어 우리나라 국토안보가 더욱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크로아미에서 제작하였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